다채널 시대의 PD는 방송이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기술적, 예술적으로 조작하여 그 틀을 형성하고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는 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부문별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조건이 있다. 드라마 PD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므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 세상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예능 PD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하기 위해 대중과의 교감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시청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 프로그램 PD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 장르별 PD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기획 제작의 기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시청하시는 드라마와 쇼 프로그램, 코미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프로듀서, PD들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을까요? 각 장르별로 PD에게 요구되는 특성은, 자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드라마 PD라면 영상 연출에 있어서 더욱 미적이고 영상미학적인 감각이 필요하고요. 음악 프로듀서라면 대중가요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이해, 또 최근에 유행하는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다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코미디 PD에게는 웃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필요하고요. 다큐멘터리 PD에게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각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듀서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각 장르별로 제작 특성이 다릅니다. 또 동일한 프로그램 장르라 하더라도 프로듀서의 개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그램 장르별 프로듀서의 전문성과 주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문학적 성격뿐 아니라 영상이 주는 예술적 기능도 함께 갖고 있어 잘 만든 드라마에는 보는 즐거움과 감동이 있다. 따라서 드라마 프로듀서들은 무엇보다 대중예술가로서 자부심과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연극, 영화, 문학, 음악, 미술과 같은 대중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가 요구된다. 끄떡없지. 이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대본 수정, 영상에 대한 안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배우들의 어떤 부상이라든가 질병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배우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과 또 기존의 촬영 스케줄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것과 이런 총체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제 디렉터로서, 드라마 연출자로서, 연출가로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또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훌륭한 드라마를 만드는 예술가로서의 연출자, 또 하나는 수많은 스태프과 연기자를 거느려야 하는 지휘자로서의 연출자. 그래서 연출자는 예술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고 지휘자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중예술의 한 주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예술가적 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혼자서 하는 작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저런 그 세상 인간사에서 또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검증할 수 있는 인문학적 자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 PD는 또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므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 세상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드라마는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동원되는 장비와 시설의 수가 많다. 때문에 출연진과 제작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조정력, 불협 화음을 조절해내는 협상력이 있어야 하며 연기자에 대한 지도 능력도 아울러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도 촬영, 편집, 조명, 음향, 방송미술, 특수효과 등 각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 지식도 필요하다. 보면 햇불을 이렇게 갖다 가까이 해야 돼. 쇼와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능국의 PD들에게 프로그램은 항상 재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한다. 예능 오락 프로그램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서적 휴식의 기회를 주고 오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오락 프로그램 역시 범위가 넓어 순수 쇼 프로그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 이외에도 재미와 오락, 여러 가지 이벤트와 정보를 갖추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요즘은 코미디와 토크, 교양적인 요소가 한데 섞여 있는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드라마는 딱 짜여진 콘티대로 정해진 대본대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능 프로그램은 대충 구성만 해서 나가면 현장에서 MC가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막 순발력 있게 가고 아니면 현장에서 막 갑자기 새로운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절대 당황하면 안 되고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서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늘 자기가 이거 하나 일을 생각하고 갔다 해서 일만 찍을 게 아니라 예능 프로는 2, 3, 4를 찍어와야 잘한다는 말을 듣고요. 쇼 프로그램은 초창기 텔레비전 시대부터 각 방송사의 주요 오락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쇼에 대한 감각이다.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각뿐 아니라 무대 색채와 영상의 화려함을 제대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쇼 만들면서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거를 제작하면서 어떻게 이걸 비주얼로 아니면 오디오적으로 음악을 전달할 수 있을까 시청자들한테. 설렘이 있고 약간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고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잠자고 있던 우리의 세포를 깨워준다. 이러면 그것은 좋은 거죠. 마치 공연장에 갔을 때 무대 위의 가수와 어떤 관객들이 정말 일치된 어떤 그런 동작을 보이면서 헤드뱅잉을 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어떤 신화와 전설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체험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정신적 부흥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새로운 웃음을 제공해야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PD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굉장히 사실은 이것이 어긋나 있는 것인데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코미디의 어떤 그런 풍자 정신이라든지 어떤 세상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보는, 한번 거꾸로 한번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야유의 정신이 없다면 그건 살아있는 코미디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기본적인 사회 윤리, 보편적인 윤리 가치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선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그 코미디라는 게 이제 웃긴 거지만 사실은 그 웃긴 말에 상처받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게 코미디고 또 오락 프로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선을 유지하는 그 능력도 PD로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라이어티 오락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포맷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양과 예능적인 재미와 오락적인 요소를 같이 섞어야 된다 하나요? 그래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전천후 일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져야 예능 PD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교양적인 이미지, 정보들을 어떻게 맛있게 조리를 해서 시청자들이 받아먹기 쉽게 전달해 주느냐. 연기 지도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PD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항상 하고 있는 일들도 알아야 되고, 또 코미디에서 가지고 있는 재미, 웃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웃음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교양 프로그램 PD의 자질에 대해 알아보자. 약관의 신라 젊은이가 중국의 관리가 된 것이다. 교양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방송이 변화하면서 교양 프로그램의 성격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교양 프로그램의 기본 특징인 지식과 정보 제공의 내용적 측면은 유지하면서 오락성을 가미해가고 있다. 직접 찍은 동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털어놓습니다. 정말 풍부한 자료조사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자료조사를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대충 이게 트레이닝 받지 않은 자료조사원에 의해서 일부 되고, 그다음에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 서치 정도로 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일단 제작에 들어가면 절대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료조사 단계, 시간을 많이 가지더라도 전문적인 자료조사, 자기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적인 자료조사를 구하고 그 전문적인 자료조사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빡세게 자료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제작에 들어가면, 촬영에 들어가면 좀 더 나은 다큐멘터리나 시사가 될 수 있다. 정말로 명석한 두뇌하고 자료를 분류하고 자료를 찾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과 구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다른 영역의 PD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쁘고 귀엽고 그 표정이 너무 천진무구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엔돌핀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걸 즐기기 때문이거든요. 주 5일 근무제 시행 1년, 이제 주말이 돈이다. 상식책을 보면 상식책에 그 책에 있는 것만 보는다고 해가지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시사적인 거라든지 신문도 많이 봐도 좋고 다양한 잡지를 많이 보면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제로 꺼내가지고 적절하게 자신이 이렇게 화제에 끼일 정도의 그런 상식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유형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서 요구되는 PD의 자질에는 약간씩 차이가 존재한다. 네,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국내 방송 제작 환경도 크게 변화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채널이 늘어나면서 방송 프로그램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제작 여건은 거꾸로 악화되었다는 것이 일선 프로듀서들의 고백입니다. 디지털 방송의 실시로 인해서 고화질, 고음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도 프로듀서들이 새로 배워야 하고요. 또 케이블 TV 채널과 디지털 위성 방송 채널과의 시청률 경쟁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프로듀서, 현장에서의 제작자이자 연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방송사의 프로듀서, PD는 실제 제작에 임해서는 프로그램의
그 비디오와 오디오 부문을 제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듀서, 제작자, 연출자의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하고 있는 게 국내 그 프로듀서의 현실인데요. 연출자의 세분화된 역할로는 제작 콘티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화면 구성, 영상 구성과 카메라 연출 등 구체적인 제작 활동을 세세하게 다 관심을 갖고 또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프로듀서는 방송 언어를 바탕으로 한 대본에도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이제 공익적 내용에 맞는가, 또 너무 국민의 정서를 해치지는 않는가, 이러한 그 대본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연기자의 연기 지도, 드라마 PD의 경우는 연기 지도까지의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듀서는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이해서 매체 간 또는 채널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가 요구되고 있는데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송 기술을 더 이해해야 되고 HDTV 제작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알아야 되죠.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감각과 또 저작권법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 제작의 경제성 추구란 것은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PD는 제작진을 잘 운영해야 하고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장비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예산과 인력과 함께 제반 장비의 여건에 의해서도 제한받기가 쉽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의 경제성을 프로듀서에게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뭐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의 경우 동원되는 제작 그 장비 등이 달라지죠. 제작 인력도 또 그 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죠. 다음으로 새로운 방송 기술의 이해란 점차 방송 장비가 모두 디지털화되면서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의 경제성이 강조되면서 연출자들도 카메라와 같은 방송 장비를 직접 다룰 줄 아는 촬영을 할 수 있는 1인 다기능 시스템을 익혀야 합니다. 즉, 그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는 방송의 각 전문인들이 분업과 협업에 의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면 디지털 방송 환경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송 장비가 점차 통합되고 또 간편해져서 PD들도 디지털 카메라와 같이 6mm 캠코더의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 비선형 편집과 같은 일정 부분의 기술 영역을 습득해내야 PD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방송 시대의 프로듀서는 또 국제적인 감각과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방송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경 없는 방송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를 맞이해서 국가 간의 방송 교류가 점차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이 국가 간의 수출 수입이 되는 현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방송 프로듀서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문화권을 초월해서 지구촌적인 시각을 갖고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국의 프로그램을 해외 방송사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방송계의 트렌드가 어떤지, 또 해외 우수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들은 요새 어떤 어떤 주제를 갖고 만드는지, 또 제작 경향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죠. 아울러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무단 복제라든지 아이디어 도용 같은 현상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작권의 적용 범위가 이제 그 전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각 내에서도 적용은 되는데요. 기존의 국내 영화나 음악, 드라마 등 각종 저작물을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에 프로듀서라 하더라도 법적인 저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했다
다거나 아니면 영화 장면을 장시간 이용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프로듀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장소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프로듀서의 연출 업무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제작 기법에 따라서 다르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PD의 역할이 다르고 생방송으로 연출할 때와 녹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해야 하는 연출 작업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뭔지 모르게 좀 이상했어. 다시 한번.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출자가 스튜디오에서 수행해야 할 공통적인 업무도 있다.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PD의 연출 업무를 살펴보자. 뉴스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드라마, 게임, 퀴즈쇼 프로그램 등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연출자가 부조정실에서 여러 대의 비디오 모니터를 보며 카메라 움직임과 화면 전환 등의 연출을 해야 한다. 부조정실에서의 연출은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배우에게 시작 신호를 주고 화면을 커팅하면서 장면을 편집하는 것이다. 잡치기! 다음으로 이벤트나 중계방송의 연출 업무에 대해 알아보자. 스포츠 중계나 특별 이벤트 방송 프로그램 등은 거의 리허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나 중계방송 프로그램의 연출 특징은 기획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방송 대본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장 위주로 일을 한다는 점이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5분이 지나고 7분 50초 정도 경과했는데요. 카메라, 기술, 아나운서, 해설, 여러 스텝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또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스포츠는 라이브 위주이기 때문에 생방송 시 필요한 순발력, 이런 것도 하나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나 매거진 포맷의 야외 촬영 연출은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뉴스 프로그램의 일부를 촬영하거나 종합 구성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야외에서 제작할 때는 대개 한 대의 ENG 카메라로 제작을 한다. 야외 촬영은 또한 스튜디오 밖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부조정실에서의 연출 능력은 필요 없고 카메라맨 옆에서 촬영할 내용을 바로 지시한다. 이곳에 최치원이 직접 지은 비문이 있다. 그렇다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연출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높이 4.5m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경우 연출자는 기획 단계와 사전 취재 단계에서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기획 단계에서 연출자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 자문을 구한다. 사전 취재 단계에서는 인터뷰 섭외, 현장 탑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본 촬영에 들어갔을 때, 포스트 프로덕션에 이제 들어갔을 때,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시행착오나,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인력이나 예산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절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갖다 줄일 수 있다는 게 사전 덕서의 어떤 중요하다고 할까? 일정한 각본이나 콘티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일단 카메라 앞에서 철저히 무장해제가 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운데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전 작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조작과 연출은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어떤 조작이라든가 그런 면도, 또 어떤 일방적인 미화,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주인공의 삶을 일단 카메라에 담아낸다는 것, 그 점이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장르에 따라 다른 제작 기법은 장르별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연출 기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신 것처럼 장르별로 제작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출자의 업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연출자는 흔히 특별한 프로그램 타임만 전문으로 연출하는 흔히 전문 PD라고 하는 뉴스 PD, 드라마 PD, 쇼 PD 등이 있고요. 또 요리 프로그램에서부터 토크쇼, 생활정보, 일반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연출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 연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출자에 따라서 연출 스타일이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또 조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작품에 몰입해서 연출의 흔적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연출자는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음악이나 편집 효과, 특수 효과 같은 제작 요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안에 녹아들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조작적 연출 스타일은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 연출자들이 종종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다거나 실제의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켜가면서 특정한 정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혹 표현주의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카메라와 조명, 음악과 세팅, 배우, 특수효과 등을 극적인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조작적인 연출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 민감한 시청자 경우는 연출자의 조작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없는 연출자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플래시 카메라를 쓴다든지 또 플래시 카메라 앵글을 쓴다든지 왜곡 렌즈를 사용한다든지 기이한 무대와 조명을 사용해서 기술적인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연출 스타일을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험 많은 연출자들은 기술적 조작을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감정적 메시지를 풍요롭게 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더욱더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합니다. 즉 자연스러운 연출 스타일이죠. 이렇게 이 자연스러운 연출 스타일이란 것은 연출자 자신이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로서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처럼 시청자가 연출자의 존재를 프로그램 내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을 나타내듯이 자연스러운 연출 스타일은 그들의 작업에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나 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배우신 내용을 학습백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관객 없는 연극을 상상할 수가 없듯이 시청자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존재 의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능과 성실성으로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을 PD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